수학 시간에 이어서 수학 4단원 비와 비율을 같이 공부해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와 비율 중에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온라인으로 수학 수업하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약 수업할 때의 수학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거 이후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서 공부해 놓으세요. 네, 교과서 수학제 76쪽에 보면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학 시간에 배운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어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눗셈의 형태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뺄셈의 형태로 비교하는 걸 어려운 말로 절대적 비교라고 했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걸 상대적 비교라고 했습니다. 뺄셈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뭐가 뭐보다 더 적다, 많다, 길다, 짧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그 양만큼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 비교할 경우에 어떤 양이 어떤 양보다 뭐 몇 배이다, 2배이다, 2분의 1배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했죠. 그래서 오늘 배울 비의 내용은 두 가지 비교 방법 중에 바로 나눗셈의 형태로 비교하는 걸 나타내는 걸 뜻합니다. 같이 활동 1번을 보면서 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게 물과 포도 원액인데 그때 물 3컵과 원액 2컵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과 포도의 원액의 양입니다. 그럼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을 표시를 해보면 먼저 한 병일 때 물은 3, 원액은 2. 다시 2병일 때 물 3, 원액 2. 3병일 때 물 3, 원액 2.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표를 완성이래요.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한 걸 표로 완성해 보면 물 3개가 있으면 포도 원액 2개가 필요한 게 이 포도 주스 한 병 만드는데 필요한 거죠. 2병이 된다. 즉 물에 6개이고 원액이 4컵이 되면 2병째를 만드는 거죠. 다시 3병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3병째일 때는 물의 양이 똑같이 3컵이 필요하니까 3이 늘었죠. 그래서 9컵이 되고 3병째 포도 원액의 양은 2컵씩 늘어나니까 2컵이 더 필요하니까 총 6컵이 되겠죠. 3컵이 필요해서 물은 12. 원액은 여기 또 2컵이 필요하니까 8컵. 3컵이 필요해서 물은 15컵. 마지막으로 원액의 양은 한 병 더 넣는 거니까 2컵이 추가돼서 10컵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써보면 6, 8, 10. 이 두 량을 비교를 뭘로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나눗셈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나눗셈.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사용하는 게 바로 비라고 했었죠. 비. 그래서 하단 아래쪽 보면 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수를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기호를 사용을 해요. 어떤 기호? 땡땡. 이 기호를 사용해서 두 수를 비교한 걸 나타낸 걸 바로 비라고 합니다. 비. 그래서 아까 물의 양과 원액의 양 컵수, 포도주스 한 병 만드는데 물의 양은 3컵이었고 원액의 양은 그때 2컵.
네, 물의 양이 3컵이었고 원액의 양이 그때 2컵이 필요했었죠. 이렇게 기호 땡땡을 써서 나타내는 걸 B라고 하고 읽는 방법은 3대 2라고 읽습니다. 읽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읽는 방법이 또 있는데 교과서 보면 3과 2의 B라고 되어 있죠. 3대 2라고 읽기도 하고 3과 2의 B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대 2라고 읽기도 하고 3과 2의 B라고도 읽습니다. 두 번째 읽는 방법이 또 나와 있는데 이 읽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3대 2, 3과 2의 B 외에 뭐라고 했느냐? 3의 앞에 있는 거 3의 2에 대한 B 혹은 2에 대한 3의 B. 이거 서로 앞뒤를 바꾼 거랑 똑같죠?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 여기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건 앞에서 나눗셈, 뺄셈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다를 수 있겠죠. 기준을 계속 얘기했었죠. 이 B에서도 바로 기준이 있어요. 즉 기준이 있어서 걔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과 항상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이 B에서 보면 이렇게 B를 썼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위치하죠. 기호를 가운데 두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준량이라고 불려요. 그럼 왼쪽에 있는 얘는 자동으로 나오죠. 이 기준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이에요. 비교량. 그래서 이 두 개를 읽을 때 3대 2, 3과 2의 B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 기준과 비교하는 걸 생각을 해서 읽어보면 기준이 누구?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기준이에요. 이 B 기호를 써서 나타낸 여기에서 기준에 항상 붙는 수식어, 단어가 뭐뭐에 대한이에요.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비.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니까 2에 대한 이 말이면 2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량. 2에 대한 비교하는 양 누구? 3의 이렇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요? B라고 하죠. 3의 B. 이 앞뒤를 이제 바꿀 수 있죠. 3을 비교하는 건데 누구에 대해서 비교하느냐? 2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2에 대한 B. 이렇게 기준량과 비교량을 써서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숫자 4대 5라고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게 B라고 했었죠. B.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땡땡을 써서 두 수를 나타낸 게 B입니다. 이 B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4대 5. 두 번째 4와 5의 B. 세 번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기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량이라고 했죠. 왼쪽이 비교하는 양. 비교량. 그래서 기준량에는 항상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숫자 5. 5에 대한 비교하는 양 누구예요? 4. 4의 이게 다 뭐예요? B죠. 4의 B. 네 번째 표현
기준량을 먼저 읽지 않고 비교하는 양 4를 먼저 읽어서 4의 기준량 누 5에 대한 이 전체 비교하는 거 표현한 게 B. 이렇게 네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량이 항상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기호에 기준량에는 읽을 때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77쪽으로 넘어가서 활동 2번을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와 판매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문장. 판매 금액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나왔죠? 얘가 뭐라는 거예요,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라는 거예요. 기준량이라 하면은 B의 기호, 얘를 기준으로, 얘를 가운데 놨을 때 판매 금액에 대한이니까 판매 금액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기준량은 항상 B의 기호의 오른편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매 금액이 B 기호를 썼을 때 오른쪽에 가요. 그랬을 때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B. 그래서 왼편에 비교하는 기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부 금액 대 판매 금액이 이 문장을 B로 나타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다 그대로 숫자를 넣어보면 되겠죠?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다. 판매 금액 얼마? 1,000원당 얘가 기준 300원 기부. 그래서 판매 금액과 기부 금액의 비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읽는 방법 4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300대 1000 또는 300과 1000의 비 또는 세 번째 기준량을 비교량과 함께 1000에 대한 300의 비. 이 앞뒤를 바꿔서 300의 1000에 대한 비. 4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가운데 나와 있어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아까 300대 1000이라고 썼었죠. 근데 얘를 선생님 거꾸로 바꿔 써도 상관없지 않아요? 누가 앞뒤에 가든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앞에서 B의 개념을 얘기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량이 1000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300이에요. 300.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이 둘의 뜻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얘는 판매 금액이 기준인 거고 얘는 기부 금액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슬기의 생각은 미안하지만 틀렸어. 그러면 수학 익힘책으로 같이 한번 더 익숙해지게 연습을 해볼게요. 익힘책 50쪽입니다. B를 알아볼까요?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는데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 거는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누구예요? 얘죠, 땡땡. 그래서 7과 4를 비교할 때는 7대 4라고 쓰고 7대 4 한글로 써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도 읽는 거니까 숫자를 한글로 읽어줘야 돼요. 7대 4라고 쓰고 B 7대 4에서 7은 뭐다? 비교하는 양 왼편에 있는 거. 뒤에 있는 4는 뭐다? 오른편에 있는 거. 기준이 되는 기준량이다. 2번 볼게요.
밥솥에 물 6컵과 쌀 5컵을 넣어 밥 짓는다. 물의 양과 쌀의 양의 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7과 4의 비라고도 읽는다고요. 물의 양과 쌀의 양의 비. 물의 양과 쌀의 양의 비. 그대로 읽어주면 6대 5라고 써야겠죠. 근데 밑에 있는 3번 아주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여러분이 기준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읽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느냐예요. 티셔츠 수와 바지 수의 비. 그대로 쓰는 거죠. 티셔츠 수는 몇 개입니까? 미리 써놔야겠다. T 4개. 바지 3개. 티셔츠 수와 바지의 수의 비. 4대 3이라고 있죠. 티셔츠 수, 바지 수에 대한 비. 뭐뭐에 대한이 붙으면 그 앞에 있는 게 누구다? 기준이에요. 기준량. 그래서 여기서 기준량은 누구예요? 바지수예요. 바지수 몇이에요? 숫자 3이에요. 기호를 썼을 때 기준량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른쪽이에요. 3. 티셔츠 수 비교하는 양이 돼서 4. 세 번째, 바지 수에 대한 티셔츠 수의 비. 뭐뭐에 대한이 바로 기준량이죠? 누가 기준이에요? 바지 수예요. 바지 수가 기준이니까 기준량의 위치 오른쪽에, 티셔츠의 위치 비교하는 양 왼쪽에. 다 똑같은 4대 3, 4와 3의 비이지만 표현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4번 볼게요. 4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 자, 뭐뭐에 대한 나왔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전체예요. 네가 기준이구나. 비교한 부분은 누구예요? 비교하는 양은 색칠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5대 8, 5와 8의 비를 보면 둘 중에 기준이 되는 건 누구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8이에요. 1, 2, 3, 4, 5, 6, 7, 8. 전체가 8. 그때 비교하는 양 5. 그러면 전체에 대한 비교량 색칠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든지 5칸을 칠하면 되죠. 이거 수학자의 활동 2번과 관련 있는 거죠? 7대 3은 3대 7과 같습니까? 틀리죠. 왜 틀려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7대 3은 기준이 3이지만 3대 7은 기준이 7이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당연히 다르죠. 여학생이 말을 듣고 B로 나타낸 건데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반 전체 학생 25명, 여학생 13명. 그러면 남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12명이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 반에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 이들은 그대로 쓰죠. 여학생 수는 13명,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 13과 12의 비. 읽는 게 똑같죠? 그래서 13대 12. 잘 했네요. 다시 수학책으로 돌아갈게요. 77쪽 3번입니다. 장애물 달리기 하고 있대요. 지혜가. 그랬을 때 뭘 물어봤느냐? 장애물이 가운데 있는데 장애물과 출발점 사이의 거리는 30m. 전체 출발과 독자점이 50m니까 나머지니까 20m가 되겠네요. 이랬을 때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이 거리죠.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 거리의 비. 이 부분이죠.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 30대 2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학 시간에는
우리 얼굴 보면서 마스크 쓰고 같이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알아보려면 오늘 배웠던 비에 대한 거, 비의 표현 방법, 읽는 거,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잘 알고 계셔야 돼요.